안녕하세요. 저는 15년째 지역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담당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올해 46살이고요. 매일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 관할 구역 내 독거노인분들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방문하는데요. 1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아직도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2년 전 봄이었어요. 새로 배정받은 구역에 박순자라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당시 84살이셨고요. 40년 넘게 혼자 사셨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할머니 댁을 방문했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낡은 연립주택 2층에 위치한 작은 원룸이었는데요. 현관문 앞에 서자마자 묘한 냄새가 났습니다.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음식 냄새가 섞인 듯한. 문을 두드리니 한참 후에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키가 150cm 정도로 작으시고 허리가 많이 굽어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지만 눈만은 또렷하셨어요. 할머니는 처음에 저를 매우 경계하셨습니다. 복지관에서 왔다고 하니까 필요 없다며 문을 닫으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독거노인 업무를 오래 하다 보니 이런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거든요. 매주 한 번씩 꾸준히 방문했습니다. 처음 몇 번은 문조차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갔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할머니가 조금씩 마음을 여시기 시작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잠깐이나마 대화를 나누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건강 상태나 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아픈 것도 없고 필요한 것도 없다고.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우선 영양 상태가 심각했어요. 키에 비해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갔거든요. 아마 40kg도 안 되실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늘 같은 것만 입고 계셨어요. 집안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할머니가 화장실에 가신 사이에 거실을 슬쩍 봤는데요.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창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어요. 냉장고도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할머니는 계속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존심이 강하신 분 같았어요. 남에게 신세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할머니와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할머니가 평소보다 말이 많으셨어요. 젊었을 때 이야기를 조금씩 해주시더라고요. 할머니는 26살에 결혼하셨다고 했습니다. 남편분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고요. 결혼 초기에는 행복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답니다. 당시만 해도 아이를 갖지 못하면 여자 탓으로 돌리던 시절이었거든요. 시어머니의 구박이 심했다고 하셨어요. 결국 남편분이 외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도 참았다고 하셨어요. 이혼하면 갈 곳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남편분은 결국 다른 여자와 재혼하기 위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할머니가 32살 때였어요. 재산 분할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겨나다시피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40년 넘게 혼자 사신 거였어요. 처음에는 남의 집 파출부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일할 곳도 없어지고 국민연금도 없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셨고요.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여성의 인생이 통째로 무너진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외롭지 않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 수 있어서 좋았다고.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사시다 보니 익숙해지신 거겠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 댁을 방문했는데 평소와 다르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어요. 벨을 아무리 눌러도 반응이 없고 전화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혹시나 해서 집주인에게 연락해 스페어 키로 문을 열었어요. 할머니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의식은 있으셨지만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셨어요. 급히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어요.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었습니다.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으시면 괜찮아진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문제는 퇴원 후였습니다. 할머니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요양원 입소를 권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집에서 혼자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러 번 설득 끝에 할머니가 마지못해 동의하셨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집 정리는 본인이 직접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퇴원 후 일주일 동안 할머니와 함께 집 정리를 했습니다. 40년 넘게 모아온 물건들이 정말 많았어요. 대부분은 버려야 할 것들이었지만 할머니는 하나하나 다 챙기려고 하셨습니다. 정리 마지막 날이었어요. 침실 옷장을 비우던 중에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가 그 상자를 보시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셨어요. 저는 모른 척하고 다른 곳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떨리는 목소리로.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그것들을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1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할머니가 우시는 모습을 처음 본 거였거든요. 평소에 워낙 강인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한참을 우시던 할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40년 전에 헤어진 남편에게서 편지가 계속 왔었다고. VVV 지원한 후에도 할머니를 그리워했고 다시 만나고 싶어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할머니는 그 편지들을 모두 읽지도 않고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자존심 때문이었다고 하셨어요. 한번 버린 사람이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받아줄 수는 없다고. 마지막 편지는 10년 전에 왔었답니다. 남편분이 혼자가 되었으니 다시 함께 살자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편지도 읽지 않고 상자에 넣어두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남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연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동네 사람을 통해서. 그때서야 그동안 숨겨두었던 편지들을 모두 읽어봤다고 합니다. 편지 내용을 보니 남편분도 그동안 후회하며 사셨더라고요. 젊은 시절의 실수를 평생 후회했다고. 할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 했고 남은 인생이라도 함께 보내고 싶어 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고집불통이었는지, 진짜 외롭지 않았던 게 아니라 외로움을 인정하기 싫어서 버텨온 거였다고. 만약 남편분이 처음 편지를 보냈을 때 마음을 열었다면 둘 다 훨씬 행복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서로를 그리워하며 각자 외롭게 살 필요가 없었을 텐데. 할머니는 계속 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자존심 때문에 인생을 망쳤다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벌주며 살았다고.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무너졌습니다. 한 사람의 고집이 어떻게 두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남편분 산소에 한 번만 데려가 달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양원에 입소하시기 전날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남편분 산소를 찾아갔어요. 서울 근교의 한 공동묘지였습니다. 산소 앞에서 할머니는 한참 동안 서 계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고집이 세서 우리 둘 다 고생했네. 이제라도 용서해줘.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40년 만에 하는 고백이었거든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많이 달라지셨습니다. 요양원에서도 다른 어르신들과 잘 어울리시고 표정도 한결 밝아지셨어요. 마치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할머니를 뵈러 갑니다. 요양원에서 편안히 지내고 계세요. 가끔 남편분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는데 이제는 원망 섞인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는 목소리입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저도 많이 변했습니다. 가족들과의 작은 갈등도 빨리 풀려고 노력하게 되었고요. 자존심보다는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할머니가 마지막에 저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인생은 너무 짧은데 미워하고 원망하며 보내기엔 아깝다고.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독거노인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날의 할머니가 생각납니다. 혼자 사신다고 해서 정말 외롭지 않은 건 아니라는 것, 때로는 외로움을 숨기기 위해 더 강한 척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용서와 관용의 마음이었습니다. 살면서 상처받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상처를 계속 품고 살 것인지 아니면 용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할머니는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혼자 보내셨지만 마지막에는 용서를 택하셨어요. 비록 늦었지만 그 선택 덕분에 인생의 마지막을 평온하게 보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미움과 원망은 결국 자신을 더 아프게 한다는 것을,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을, 그리고 혼자 살고 계신 어르신들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셔도 속으로는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할머니처럼 40년을 기다린 후에야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가장 큰 일이 아닐까 합니다. 할머니는 지금도 요양원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가끔 전화를 드리면 밝은 목소리로 안부를 전해주시거든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김 선생님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다고, 고맙다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할머니 스스로가 용서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저는 단지 곁에 있어드린 것뿐이에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